다음은 네 번째로 교육공학에서 제시하는 학습 원리인 메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인지는 교육심리학에서 인지주의 학습 원리를 살펴봤을 때 이미 학습 전략으로 언급했었던 부분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그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메타인지와 관련된 활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메타인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100%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준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과 그냥 상위권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한 가지는 바로 메타인지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을 자신이 100%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최상위권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쉽게도 최상위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막연히 저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최상위권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법은 저한테 항상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제가 학습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들을 알게 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비결을 결국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왜 최상위권으로 가지 못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인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1% 안에 드는 학생들이죠. 100분율로 1% 안에 들려면 정말 거의 시험을 완벽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뭐가 다르길래 1%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 시작점과 종료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100% 개념을 이해했을 때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시작과 끝맺음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 인지적인 부분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가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은 점들을 알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을 할 때 항상 처음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교재라든가 문제집을 보면 항상 첫 단원 위주로 열심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단원만 좀 더럽혀져 있고 나머지 단원들은 깨끗합니다. 메타인지가 없는 학생들은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래야 학습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적인 전략을 짜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타인지와 관련한 부분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훈련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교사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자가 메타인지에 따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학생이 이전의 학습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도는 나가기 때문에 학습 결손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뒤처지는 학생들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메타인지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리는 학습 방법은 자기 모니터링입니다. 여러분은 학습할 때 항상 스스로 성찰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개념을 과연 100%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100% 나 자신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최소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하신 3개의 학습 원리 측면에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학습한 학습 내용이 충분히 유의미화 되었는지, 두 번째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충분히 했는지라는 부분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학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참고서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을 유의미하게 조직화했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응용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보아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100%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교육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공학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교육공학과 관련된 기초 개념 내용들을 거의 100%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교육공학에서 다루는 각각의 모든 기초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각각의 개념들을 충분히 유의미화했으며 각각의 개념들을 마인드맵으로 조직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00%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도와준다고 할 경우 여러분의 교과 진도를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 미국의 일부 학교들이 칸 아카데미의 수학 이러닝 강좌를 전면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칸 아카데미의 수학 강좌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 이러닝에선 학생들이 학습 진도를 나가려면 현재 배우고 있는 개념과 관련된 연습 문제 10개를 연속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10개를 연속으로 맞추려면 완전하게 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로 수학 학습을 하며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교육 정책적으로 이것이 허용되고 지원만 되면 충분히 칸 아카데미와 같은 이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수학 학습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결코 고등학교 2학년 때 60%의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메타인지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배운 인지주의 학습 원리들인 연습, 유의미화, 조직화라는 원리들을 통해 완전 학습을 하라는 점이 학습과 관련해 메타인지 원리가 알려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알 때까지 학습하면 누구나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깰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그 한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